네, 반갑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입춘 대길입니다. 오늘이 입춘이죠. 드디어 봄이 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대길인지 아니면 지랄인지 알 수가 없겠네요. 주말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무역전쟁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슈 분석으로 해서 올려드린 그 관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그 컨텐츠 찾아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했는데 마감이 안 좋았습니다. 주가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마무리되면서 부담감이 좀 있었다 볼 수 있겠고, 뭐 관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그런 영향들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고 살짝 걱정스러운 모습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CNS가 뭐 이번 주에 시장에선 매물로 나온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규 종목, 투자하실 만한 위치는 아니겠죠? 네. 6조 원대의 뭐 대여가 나온다, 글쎄요. 네. 근데, 뭐 신규 종목 공모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시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수혜주로 꼽히는 6조 대여 LG CNS를 필두해서 4곳이 상장에 나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종목들은 쉽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자, 딥시크 쇼크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를 뒤흔든 딥시크 충격에서도 서해 개미들은 오히려 엔비디아를 대거 사들였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난 주말에 또 밀렸죠. 네. 3% 정도 더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술 추적의 움직임들이 엔비디아는 제법 큰 폭으로 내렸죠. 네. 그 다음에 인텔도 같이 내렸고, AMD도 같이 내리는 모습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애플이나, 또는 애플도 뭐 조금 내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메타 이런 애들은 오히려 약간이지만 플러스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AI 칩을 만드는 이 회사들 중에서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뭔가 좀 시장 점유율이 좀 크다거나 아니면 좀 공격적인 그런 종목군들은 딥시크의 쇼크를 그대로 받았지만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거나 또는 이 저가형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빅테크 기업들,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오히려 더 괜찮은 형태 또는 충격이 빠르게 완화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사실적으로 좀 부담은 좀 적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 하락세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라면 부담감이 SK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뭐 삼성전자 또는 이 소부장 쪽 관련한 부분들에게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하락에 대해서 2배 추종하는 이런 쪽으로도 ETF 쪽에도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었고요. 테슬라 쪽에도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순매수 4위는 테슬라, 그 다음에 1위는 이제 엔비디아로 되어 있죠. 와, 4,600억어치를 사들였다.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와,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서학개미 쪽으로 많이 가 있으니까, 그죠? 엔비디아가 금약세를 타자 일제히 매수로 대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서학개미의 보관 금액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는 1위에 되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주식이 더 많이 있다. 네, 근데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살짝 좀 애매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자, 그 부분이고, 딥시크 R1 이 부분이 이제 오픈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수익성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챗GPT가 빠르게 또 대응책을 내놨죠. O3 미니라는 그 모델을 또 내놨는데, 요거는 조금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또 그것을 사용을 해보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O3 미니가 있고요. O3 미니 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둘 다 이제 논리와 추론 뭐 이런 쪽에 특화된 딥시크 경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GPT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딥시크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급하게 꺼내놓은 그런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분류를 시킨 것 같아요. 아주 큰 언어 모델, 이 대형 모델에서 추가적인 부분만 끄집어내가지고 딥시크에 대응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은데, 자, 이쪽에다가 추론에 대한 부분들을 집어넣었더니 아주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이쪽 부분들을 따로 구분을 안 지었었던 것 뿐이구나. 근데 이 딥시크에서 이런 부분들을 치고 들어오니까 얘네도 대비를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딥시크가 일단 뭐 대단한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좀 뭐라고 하면 빈틈이죠. 이런 구간들을 파고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포지션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저가형 모델을 이용한 그런 포인트를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다. 지금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렇긴 했습니다만,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망,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런 모습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저가주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수혜주 쪽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초기 투자자는 알아봤다. 17조 시장 누리는 1조, 1조 한로는 뭐죠? 1조 한국 로봇주, 1조 한국 로봇주. 봅시다. 이게 고영 얘기가 나오네요. 네. 고영이 최근에 이제 의료용 로봇 요거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고요. 지금도 아직 안 빠지고 있죠. 잘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됐고요. 이거는 고용에 대한 얘기군요. 뭐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얘기고 가능성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네, 그래서 고용의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 뉴스가 나오면 좀 불안한데요. 네, 좀 불안하긴 한데 아무튼 뭐 바이오 쪽 수술, 로봇 수술. 왜냐면 이게 지금 FDA 승인 이야기 나오면서 급하게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작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아무튼 네,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거 고용이네요. 네, 고용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또 봅시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가 있다. 이번 주간 증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자고요. 주요 경제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에 있다. ISM 제조업 지수. 이제 2월 초로 들어가니까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발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 고용,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수, 네, 이런 것들, 제조업 지수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제조업 지수는 49.0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좀 좋지 않겠죠?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되긴 되지만, 뭐, 일단은 현재로서는 아직 알 수가 없죠.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거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네.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관세 정책. 이 관세가 오는 4일부터예요. 캐나다 및 멕시코의 25%, 중국의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이거가 약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무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끌고 넘어갔을 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점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캐나다는 멕시코 같은 경우도 강하게 이렇게 저거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복 관세를 진행하겠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유럽 연합에도 보편 관세를 공언했다. 그래서 반도체, 철강 이런 부문별 추가 관세도 조만간 부과될 것이다. 자, 지금 캐나다 쪽하고 이제 그 무역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은요,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것이 이제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3,7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쪽으로 수출하는 것은 3,200억 달러. 자, 요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게 4,600억 달러고요. 멕시코에 수출하는 게 3,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멕시코는 미국에 수출하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캐나다든 멕시코든 간에 미국이 수입을 하는 그 부분들의 금액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깨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나마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지 않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주는 입장에서 많은 입장에서는요, 즉 팔아먹는 입장이 더 이제 의리될 수밖에 없겠죠. 어쭈? 계속 해볼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멕시코를 예로 들었을 때 4,670억 달러를 수입을 해줘요. 멕시코한테서. 그 다음에 멕시코에 수출하는 게 3,0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4,7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다 매겨버리고 멕시코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매겨. 그래서 3,000억 달러에서 매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700억 달러 정도에 대한 그런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관세들이 결국엔 치킨 게임을 갔을 때도 엄청난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될 수밖에 없죠. 미국은 중국에게 지금 10% 관세밖에 부과 안 한다고 되어 있지만 미국이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무려 4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하는 것은 1,300억 달러. 여기는 무려 2,700억 달러나 차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뭐 WTO에 제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보복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복으로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품목에 대해서 계속 이런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WTO에 제소하거나 또는 이제 히토류나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하겠다. 미국이 이미 반도체 쪽으로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애매할 수 있긴 하겠죠. 자, 히토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아시겠지만 중국이 만약 히토류 제한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히토류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미국이 이제 이 히토류 관련한 부분에서 스스로 공장을 지어갖고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오염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죠. 환경오염에 이런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냥 거의 대부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히토류나 반도체 소재 쪽에 규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서막을 이제 열어냈는데, 앞으로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꼭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제품 같은 경우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은 뭐 캐나다든 또는 멕시코든 중국이든 간에 얘네들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어요. 우리나라 가전제품 LG전자나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 원재료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제재가 걸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물건 단가가 올라가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또는 마진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완성품을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딥시크도 문제죠. 이제 중국이 이런 딥시크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쪽이 제대로 날개를 펴기도 전에 이제 이런 강력한 제재들을 계속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지켜보면서요 시장 흐름을 보고 같이 결정을 좀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모든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그 고율의 관세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분석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은 협상용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관세를 부과하겠다! 대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싫으면 너희들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줘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딥시크 수혜주는 웃었다. 중국의 기술주 인터넷 투자 ETF는 약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 쪽 관련한 ETF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딥시크 쪽 관련해서 이제 중국은 2월 5일부터인가 장이 열리죠. 지금 명절 연휴 계속 들어가 있는데
2월 5일인가부터 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기술주들, 뭐 AI, 뭐 테크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저비용으로 오픈 AI의 챗 GPT에 맞먹는 성능을 갖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 챗 GPT에 맞먹는 성능을 갖추기는 좀 어렵죠. 네, 갖출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모델별로 해서 지금 챗 GPT도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딥시크가 GPT를 앞서기는 어렵고, 대형 모델을 중국이 계속 발전시키기도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일단 올라가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딥시크 관련주 섹터,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도 있죠. 제가 그 종목 진단에다 올려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 한 번씩 또 참고해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와 건설주 어닝 쇼크, 실적 눈높이 더 낮춰야 될 것이다. 현대건설이 1.7조 원 적자 나올 수 있다. 삼성 SDI, LG화학도 2,500억 적자가 나올 것이다. 이것도 문제네요. 그죠? 문제입니다. 문제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하나오션은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하나오션이 그때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호텔신라도 적자. 이게 적자들이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것들 엄청 큰 문제죠. 야, 현대건설은 근데 608억 원 추정치였는데, 이건 플러스였잖아요. 흑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1조 7천억이라면 이거는 어닝 쇼크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어닝 기절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상태. 야, 이거는 608억 원 흑자를 갑자기 1조 7천억으로. 이 미수금 채권을 일시에 상각한 영향이 컸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수치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1월 달에 세계 수익률 1위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뒤지게 내려가가지고 그냥 세계 꼴찌를 하고 있다가 그거 조금 올랐다고 또 이렇게 뭐 좋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올라갈 수 있을런지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죠. 1월 달은 일단 그래도 증시가 올랐다. 계좌도 올랐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아직은 긴장을 풀어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 좀 지켜보고, 그리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자, 대신에 근데, 이 3월달에는 고배당주들,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들 때문에라도 2월달에는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금리가 이제 동결 기조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돼버렸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 기조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은행주나 이런 쪽, 안 그래도 배당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은행주 쪽이나 금융주 섹터 쪽에서 또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을 지탱해주거나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이 딥시크의 충격이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를 많이 때리고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얼마만큼 진정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이제 제일로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역시 변수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긴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좀 있겠다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카오의 목표 가격도 상향되었다. 네이버 목표 가격이 26만원, 카카오 49,000원 제시했다. 야, 그래요. 저비용을 따라서 제대로만 한다라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고성능 칩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간 오픈 AI의 어떤 그런 대형 모델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진행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네요. 그죠?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선주에는 여전히 주목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미수출 기대감이 있다. 성광밴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증권사 추천주들이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약 70% 정도는 작년 4분기 실적
기대치에 미달했다. 올해 눈높이는 줄줄이 하향 가능성이 있다. 실적이 올해가 사실은 더 좋아져야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좀 안타깝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런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경기 동향이 좀 좋아지는 상황을 가게 된다라면 실적적인 측면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는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번 보시면 메타도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네, 메타도 많이 올랐고 메타도 이제 뭐 AI를 이용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이게 메타가 좀 잘 돼가지고 삼성전자한테 칩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 이슈는 뭐다? 지금 이 트럼프 네, 무역 관세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이제 각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내길 것이냐, 이 부분들 하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딥시크의 충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현재로서는 이제 다른 오픈 AI, 대형 AI 회사들에서 이제 딥시크에 필적할 또는 그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그런 어떤 경량한 모델을 꺼집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금방 네, 진정될 것이 생각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죠. 네, 이 딥시크가 정말로 80억 원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은 고성능 칩이 정말로 필요 없었던 것이냐, 이 부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장의 어떤 하락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경제 지표도 많고요. 네, 변수도 많은 상태에서 트럼프발 관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무역에 관련된 그런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약간 뭐랄까요? 시장을 좀 누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월요일 출발 시작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대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 정리해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9시요. 네, 9시에 오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네, 9시 무방에 또 참여하셔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이따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